오늘 읽어드릴 책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제7장 민달팽이 클럽부터 읽어드릴게요. 윤슬님 어서오세요. 제7장 민달팽이 클럽. 해리는 방학 마지막 주를 대부분 말포이가 녹턴 앨리에서 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골똘히 생각하며 보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가게를 나서는 말포이의 얼굴에 떠올랐던 흡족한 표정이었다. 말포이가 그렇게 기분 좋은 표정을 지을 정도라면 그게 무엇이든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하지만 론과 헤르미온느는 자신만큼 말포이의 행동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듯해서 해리는 살짝 화가 났다. 적어도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모두 그 이야기에 질린 것 같았다. 그래, 나도 수상한 것 같다고 이미 말했잖아, 해리. 헤르미온느가 조금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프레드와 조지의 방 창턱에 앉아 종이 상자들 중 하나에 발을 올려놓고 있다가 내키지 않는 듯 고급 룬 문자 번역에서 시선을 뗐다. 근데 이유는 아주 많을 수 있다는데 우리 모두 동의하지 않았어? 어쩌면 영광의 손을 망가뜨렸는지도 몰라. 론이 자신 없이 말했다. 그는 빗자루 꼬리에 구부러진 잔 가지들을 펴려 애쓰고 있었다. 말포이가 가지고 있던 그 쭈그러든 팔 기억나지? 하지만 저 나머지 하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잊지 마라고 한 건? 해리가 몇 번째인지도 모를 질문을 내뱉었다. 내가 듣기에는 복인이 그 망가진 물건 중 다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말포이는 그 물건을 두 개 다 갖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 론이 이제는 빗자루 손잡이에 묻은 때를 문질러 닦으며 말했다. 그래, 그런 것 같아. 해리가 말했다. 론도 헤르미온느도 대꾸하지 않자 그는 다시 말했다. 말포이의 아버지는 아즈카반에 있어. 말포이가 복수하고 싶어 할 거란 생각 안 들어? 론이 눈을 끔벅이며 시선을 들었다. 말포이가 복수를 한다고? 걔가 뭘 어쩌겠어. 내 말이 그거야. 나도 그걸 모르겠다고. 해리가 답답해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 자식은 뭔가를 꾸미고 있고 난 우리가 그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그 자식 아버지가 죽음을 먹는 자니까. 그리고 해리는 말을 멈췄다.
그는 헤르미온드 뒤의 창문에 눈을 고정한 채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아주 놀라운 생각이 막 떠오른 것이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래? 또 흉터가 아픈 건 아니지? 론이 초조하게 물었다. 그 자식이 죽음을 먹는 자인 거야. 해리가 천천히 말했다. 죽음을 먹는 자가 돼서 자기 아버지 자리를 대신한 거라고.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론이 웃음을 터뜨렸다. 말포이가? 걘 16살이야, 해리. 그 사람이 말포이를 끼워줬겠냐?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나아보려. 헤르미온느가 뭔가를 억지로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런 생각을... 말킨 부인의 가게에서 말이야. 말킨 부인의 소매를 걷어올리려고 하니까 그 자식은 말킨 부인이 건드리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획 휘었잖아. 왼팔이었어. 거기에 어둠의 증표가 찍힌 거야. 론과 헤르미온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글쎄... 론이 전혀 납득하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생각엔 그냥 거기서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해리.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 자식이 복인에게 뭔가를 보여줬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뭔지 안 보여줬잖아. 해리는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다. 복인은 그걸 보고 굉장히 겁을 먹었고 그 종포였던 거야. 확실해. 말포이가 복인한테 거래 상대가 누구인지 보여준 거지. 복인이 걔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봤잖아. 론은 헤르미온느와 다시 시선을 주고받았다. 잘 모르겠어, 해리. 그래, 난 여전히 그 사람이 말포이를 끼워줬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짜증이 치밀었지만 자기 생각이 절대로 옳다고 확신한 해리는 더러워진 키티즈 로브 더미를 집어들고 방을 나섰다. 며칠 전부터 위졸리 부인이 빨랫감과 짐 싸는 일을 마지막 날까지 남겨놓지 말라고 재촉하던 터였다. 그는 층계참에서 세탁한 옷가지들을 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던 지니와 부딪혔다. 나라면 지금 부엌에 안 들어갈 거야. 그녀가 경고했다. 가래 짐투성이거든. 밟고 미끄러지는 일 없도록 조심할게. 해리가 씩 웃으며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부엌에 들어갔더니 플레르가 식탁에 앉아 빌과의 결혼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들뜬 목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한편 위즐리 부인은 부하가 치미는 표정을 짓고 스스로 껍질을 벗겨내는 방울 양배추를 지켜보고 있었다. 빌이랑 전응 신부 들러리를 딱 2명만 두기로 결정했어요. 진이랑 가브리엘을 같이 있으면 아주 사랑스러워 보일 거예요. 황금색 옷을 입힐까 생각 중이에요. 분명히 분홍색은 진이의 머리카락에 끔찍하게 안 어울릴 테니. 아, 해리! 위즐리 부인이 플레르의 독백을 끊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잘 왔다. 그렇잖아도 내일 호그와트로 갈 때 보안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마법정부 자동차를 타고 갈 거란다. 역에서는 오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통수도 올까요? 해리가 키티즈 로브들을 건네며 물었다. 아니, 그럴 것 같진 않구나.
아서말로는 다른 곳에 배치됐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통스라는 사람. 플레르가 티스푼 뒷면에 비친 충격적일 만큼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며 혼잣말을 했다. 실수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 고맙구나. 위즐리 부인이 냉랭한 목소리로 필레르의 말을 다시 끊었다. 가보렴, 해리. 되도록 오늘 밤에 가방을 쌓아두는 게 좋겠다. 그래야 매번 마지막 몇 분을 남겨두고 허둥지둥하는 일이 없지. 실제로 다음 날 아침 출발은 전보다 순조로웠다. 마법정부 자동차들이 버로 앞에 미끄러지듯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짐가방을 싸둔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다. 헤르미온느의 고향인 크룩생스는 안전하게 여행용 바구니에 들어가 있었고, 헤드위그와 론의 부엉이인 피그 위전, 그리고 새로 산 지니의 보라색 피그미 퍼프인 아널드는 세장에 들어가 있었다. 오르부아, 에리. 플레르가 쉰 목소리로 말하며 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했다. 론 또한 기대에 찬 표정을 지으며 얼른 앞으로 나섰지만 지니가 발을 거는 바람에 필레르의 발밑 흙바닥에 대자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잔뜩 화가 나서 벌개진 얼굴로 흙투성이가 된 채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황급히 자동차에 올라갔다. 킹스크로스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유쾌한 해그리드가 아니었다. 대신 딱딱한 얼굴에 턱수염이 나고 검은색 먹을 정장을 입은 오러들이 자동차가 멈춘 순간 앞으로 나와 일행 양 옆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역 안으로 데려갔다. 서둘러라, 서둘러. 벽을 통과해야지. 위들리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이런 엄격하고 사무적인 분위기에 약간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해리가 먼저 가는 게 좋겠다. 같이 갈 사람은... 그녀는 질문하듯 오러 중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가 고개를 짧게 끄덕이고 해리의 팔을 잡더니 9번과 10번 승강장 사이의 벽으로 떠밀려고 했다. 고맙지만 저도 걸을 줄 알거든요. 해리가 오로의 소나기에서 팔을 획 빼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오너를 무시하고 단단한 벽으로 짐수레를 밀고 들어가 순식간에 9와 4분의 3번 승강장에 섰다. 진홍색 호그와트 급행열차가 사람들 머리 위로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곧이어 헤르미온느와 위즐리 가족이 해리의 뒤에서 나타났다. 해리는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오로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함께 승강장을 걸으며 빈 객실을 찾아보자고 손짓했다. 우린 못 가, 해리. 헤르미온느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론이랑 나는 일단 방장 객실에 갔다가 잠깐 동안 통로를 순찰해야 해. 아, 맞다. 깜빡했어. 해리가 말했다. 너희 모두 곧바로 기차에 타는 게 좋겠다. 출발할 때까지 몇 분 안 남았어. 위즐리 부인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럼 멋진 학기 보내려무나, 론? 위즐리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해리는 순간
얼떨결에 마음을 먹고 말했다. 되고 말고. 위즐리 씨가 말했다. 그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해리를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갔다. 해리는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누구에게든 말을 해야 한다면 위즐리 씨가 적임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그는 정부에서 일하는 만큼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위즐리 씨라면 무작정 화를 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즐리 부인과 굳은 표정에 오러가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의심스러운 눈길로 지켜보았다. 다이애건 엘리에 갔을 때요. 해리가 입을 열자 위즐리 씨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을 막았다. 프레드와 조지 가게 안쪽에 있어야 할 시간에 너랑 론, 헤르미온느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알려주려나 보구나. 그걸 어떻게... 해리 알잖니. 넌 지금 프레드랑 조지를 키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맞아요. 저희는 가게 안쪽에 있지 않았어요. 알겠다. 그럼 최악의 소식을 들어보자꾸나. 그게 저희는 드레이코 말포이를 따라갔었어요. 투명 망토를 쓰고요.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니? 아니면 충동적으로 그런 거니? 말포이가 뭔가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해리는 노여움과 흥미로움이 뒤섞인 위즐리 씨의 표정을 못 본 채 하고 말했다. 걔가 자기 어머니를 따돌렸길래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지. 위즐리 씨는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냈니? 보기엔 버크로 가더라고요. 해리가 말했다. 그러더니 그 가게 주인인 복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뭘 좀 고치는 것을 도와달라고요. 또 자기 대신 다른 뭔가를 맡아달라고도 했어요. 그것도 뭔가 고쳐야 하는 그 물건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두 개가 한 쌍인 것처럼요. 그리고 해리는 심호흡을 했다. 또 있어요. 말킨 부인이 왼팔을 만지려고 하니까 그 녀석이 1미터는 펄쩍 뛰더라고요. 팔에 어둠의 징표를 새긴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아버지를 뒤이어 죽음을 먹는 자가 된 거죠. 위즐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해리, 그 사람이 16살짜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뭘 할 것 같고 뭘 할 것 같지 않은지 정말 아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해리가 화를 내며 물었다. 위즐리 아저씨, 죄송하지만 한번 조사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요? 만약에 말포이가 뭔가를 고치려고 하고 그 때문에 복인을 협박하고 있다면 그 물건은 아마 어둠의 물건이거나 뭔가 위험한 거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진 않을 거다, 해리. 위즐리 씨가 천천히 말했다. 그게
루시우스 말포이가 체포됐을 때 우리가 그자의 집을 불시에 압수수색했거든. 위험할 만한 물건은 우리가 전부 가져왔단다. 전 아저씨가 뭔가를 놓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리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위즐리 씨가 수긍했다. 하지만 해리는 그가 자기를 어르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뒤쪽에서 출발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들렸다. 거의 모든 승객이 열차에 올라타 문이 닫히고 있었다. 서둘러야겠구나. 위즐리 씨가 말했다. 위즐리 부인이 해리, 빨리! 하고 소리쳤다. 그는 다급히 달려갔고 위즐리 부부는 그를 도와 짐 가방을 지차에 실어주었다. 자, 얘야.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우리 집에 와 있을 거야. 덤블도어 교수님과도 이야기됐다. 그러니까 곧 만나게 될 거란다. 해리가 올라타서 문을 탁 닫자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즐리 부인이 창문 너머로 말했다. 반드시 몸 조심하고 그리고 기차가 속도를 냈다. 말썽 부리지 말고. 그녀는 이제 열차를 따라 가볍게 달리고 있었다. 위험한 짓 하지 마라. 해리는 열차가 모퉁이를 돌아 위즐리 부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런 다음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려고 돌아섰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반장칸에 붙들려 있는 것 같았고 지니는 조금 떨어진 통로에서 친구 몇 명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는 짐 가방을 끌고 그녀에게로 갔다. 해리가 다가가자 아이들은 뻔뻔스럽게도 그를 많이 바라보았다. 심지어 객실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그를 쳐다보기까지 했다. 예언자일보에 선택받은 자에 관한 온갖 소문이 실렸으니 이번 학기에는 입을 쩍 벌리고 얼빠진 듯 그를 빤히 쳐다보는 아이들이 확실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과도한 주목을 한몸에 받으며 서 있는 기분이 그다지 즐겁지는 않았다. 그는 지니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객실 찾아볼래? 난 못 가, 해리. 지니랑 만나기로 했어. 지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보자. 그래, 해리가 말했다. 그녀가 긴 빨간 머리를 찰랑거리며 멀어지자 그는 짜증이 솟구치는 동시에 이상하게 가슴이 찌르르하는 것을 느꼈다. 여름 내내 지니와 함께 지냈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학교에서는 그녀가 그나 론, 헤르미온느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어느새 넋을 놓고 그를 쳐다보는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안녕, 해리.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빌!
해리가 안도하며 말했다. 돌아보니 동그란 얼굴의 소년이 낑낑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안녕 해리. 네빌 바로 뒤에서 긴 머리카락에 큼직하고 촉촉한 눈을 가진 소녀가 말했다. 안녕 루나. 잘 지냈어? 아주 잘 지냈어. 고마워. 루나가 말했다. 그녀는 잡지 한 권을 가슴에 껴안고 있었다. 표지에 커다란 글자로 책 안에 공짜 심령 안경이 들어있다고 써 있었다. 이러쿵 저러쿵은 계속 잘 팔리고 있어? 해리가 물었다. 그는 지난밤 자신의 독점 인터뷰를 실었던 그 잡지에 조금씩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응, 판매 부수가 많이 늘었어. 루나가 기쁜 듯 말했다. 자리 좀 찾아보자. 해리가 말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지켜보는 아이들 사이로 통로를 걸어갔다. 마침내 빈 객실을 찾은 해리는 안도하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까지 쳐다보네. 네빌이 자신과 루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랑 같이 있다고. 너희도 마법 정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야. 해리가 짐 가방을 들어 선반에 얹으며 말했다. 우리의 작은 모험이 여행자 일보를 온통 도배했잖아. 너도 봤을 거 아니야. 네빌이 말했다. 응,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무척 기뻐하셨어. 이제야 아빠의 아들답게 살기 시작했다면서 새 마법 지팡이도 사주셨어. 봐. 그는 마법 지팡이를 꺼내 해리에게 보여주었다. 체리 나무에 유니콘 털이야.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생각엔 올리벤더 씨가 판 마지막 지팡이인 것 같아. 그 다음날 올리벤더 씨가 사라졌거든. 야! 돌아와 트레버! 자기 두꺼비가 평소처럼 또다시 자유의 탈출을 시도하자 네빌은 자석 밑으로 몸을 날려 그 녀석을 붙잡았다. 올해도 DA 모임 하는 거야, 해리? 루나가 물었다. 그녀는 이러쿵 저러쿵해서 환각을 일으킬 것 같은 안경을 떼어내고 있었다. 이제 엄브리지를 몰아냈으니까 그럴 필요 없겠지? 해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네빌은 자석 아래서 기어 나오다가 머리를 부딪혔다. 몹시 실망한 표정이었다. 나는 DA 좋았는데 너한테서 엄청 많은 것들을 배웠단 말이야. 나도 그 모임 즐거웠어. 루나가 평온하게 말했다. 친구가 생긴 것 같았거든. 루나는 가끔 이렇게 해리의 마음속에서 동정심과 당혹감이 뒤섞여 꿈틀거리게 만드는 불편한 말을 하곤 했다. 하지만 해리가 대꾸할 겨를도 없이 객실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4학년 여학생 한 무리가 유리창 반대편에서 수군대면서 키득거리고 있었다. 네가 물어봐. 싫어. 네가 해. 내가 할게. 크고 검은 눈에 턱선이 뚜렷하고 긴 검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대담해 보이는 한 소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 해리. 난 로밀다야. 로밀다 베인. 그녀가 자신감 넘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객실로 가서 같이 앉지 않을래? 쟤네들하고 같이 앉을 필요 없잖아. 그녀가 트레버를 찾아 바닥을 더듬느라 다시 자석 아래 몸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쭉 팬 네빌과 공짜 심령 안경을 쓰고 있어서 정신 나간 알록달록한 부엉이처럼 보이는 루나를 가리키며 들으라는 듯 소리를 높였다. 얘들은 내 친구야. 해리가 싸늘하게 대꾸했다.
소녀가 꽤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녀는 객실을 나가며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네가 우리보다 멋진 친구들을 사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루나가 솔직한 말로 또 한 번 사람을 당황시키는 재주를 선보였다. 너도 멋져. 해리가 딱 잘라 말했다. 저 애들 중에서 마법 정부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나랑 같이 싸운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루나가 활짝 웃었다. 그리고 신령 안경을 코 위로 더 밀어 올리더니 자리를 잡고 앉아 이러쿵 저러쿵을 잊기 시작했다. 그래도 우린 그자를 상대하진 않았잖아. 머리카락이 잔뜩 헝클어지고 먼지가 달라붙은 네빌이 체념한 것처럼 보이는 트레버를 손에 쥐고 자석 밑에서 나왔다. 네가 했지. 우리 할머니가 네 얘기를 하시는 걸 너도 들었어야 했는데. 그 해리포터라는 아이는 마법 정부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용감해. 할머니는 너를 손자로 삼으실 수만 있다면 뭐든 하실걸? 해리는 어색하게 웃다가 화질을 되도록 빨리 OWL 성적으로 돌렸다. 네빌은 자기 성적을 읊어대더니 그럭저럭 괜찮은 성적만으로 변한 마법,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소리내어 걱정했다. 해리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넌지시 그를 바라보았다. 네빌도 볼드모트 때문에 해리 못지않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이 해리의 운명과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바뀌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예언에 해당되는 사람은 둘 중 누구라도 될 수 있었지만 볼드모트는 나름의 알 수 없는 이유로 예언이 의미하는 사람이 해리라고 믿기로 했다. 볼드모트가 네빌을 선택했다면 번개 모양 흉터와 예언의 무게를 지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네빌이었을 것이다. 아니, 정말 그럴까? 네빌의 어머니도 릴리가 해리를 살리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던졌을까?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아들과 볼드모트 사이를 막아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랬다면 선택받은 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까? 지금 네빌이 앉아있는 자리는 비어있고 흉터가 없는 해리는 론의 어머니가 아닌 자기 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받았을까? 괜찮아, 해리? 표정이 이상한데? 네빌이 말했다. 해리는 깜짝 놀랐다. 아, 미안. 난 렉스퍼트한테 당한 거야? 루나가 알록달록한 안경을 너머로 해리를 바라보며 안쓰럽다는 듯 물었다. 난... 뭐라고? 렉스퍼트 말이야. 둥둥 떠다니다가 귓속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흐려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생명체. 그녀가 말했다.
이 근처에서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은 거대한 나방을 쫓는 것처럼 두 손을 허공에 대고 휘저었다. 해리와 네빌은 서로를 마주보다가 얼른 퀴티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긴 차 창밖으로 보이는 날씨는 여름 내내 그랬듯 오락가락했다. 기차는 서늘한 안개를 뚫고 약하지만 맑은 햇빛 속으로 나왔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마침내 객실로 들어온 건 그렇게 해가 바로 머리 위에서 밝게 내리쬐고 있을 때였다. 간식 수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배고파 죽겠어. 론이 해리 옆자리에 주저앉아 배를 문지르며 간절하게 말했다. 안녕 네빌, 안녕 루나. 그거 알아? 그가 해리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말포이가 반장 일을 하지 않고 있어. 다른 슬리데린 애들하고 그냥 객실에 앉아 있더라고. 헤르미온느랑 같이 오다가 봤어. 해리는 흥미를 느끼며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 앉았다. 반장의 힘을 과시할 기회를 놓치다니 말포이답지 않았다. 지난 학년 얼마나 심하게 유세를 떨었던가. 말포이가 널 보고 어떻게 나왔어? 평소처럼 이렇게 하던데? 론이 저속한 손동작을 해보이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근데 개답지는 않더라. 뭐 이건... 그는 다시 그 손동작을 해보였다. 그렇다 치고 왜 객실 밖에서 1학년들을 못살게 굴지 않는 걸까? 모르지. 해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머릿속은 마구 돌아가고 있었다. 말포이가 어린 학생들을 못살게 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장학관 지도 선도부가 더 좋았는지도 몰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걸 해보고 나니까 반장 일은 약간 시시해진 거지. 그런 것 같진 않는데. 해리가 말했다. 내 생각에 걔는... 하지만 해리가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도 전에 객실 문이 다시 스르르 열리더니 3학년 여학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이걸 네빌 롱보텀이랑 해리 포터한테 전해주라고 해서. 그녀는 해리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붉히면서 말을 더듬었다. 그러더니 보라색 리본으로 묶인 양피지 두루마리 2개를 내밀었다. 해리와 네빌은 어리둥절한 채 각자의 이름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아들었다. 여학생은 휘청거리며 객실을 나갔다. 그게 뭐야? 해리가 양피지를 펼치자 론이 물었다. 초대장. 해리가 말했다. 해리, 나와 CO 객실에서 점심을 함께 했으면 좋겠구나. HEF. 슬러그온 교수. 슬러그온 교수가 누구야? 네빌이 황당한 표정으로 자기 표적장을 보며 물었다. 새로운 교수님이야. 해리가 말했다. 어쨌든 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왜 보자고 하시는 거지?
네빌이 방과 후 징계라도 받는 줄 알고 초조하게 물었다. 나도 몰라. 해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완전한 사실은 아니었다. 자신의 짐작이 맞다는 증거는 아직 없었지만 있잖아. 갑자기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 그가 말했다. 투명 망토를 쓰고 가자. 그러면 가는 길에 말표를 자세히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녀석이 뭘 꾸미고 있는지 보는 거야. 하지만 이 생각은 실현되지 못했다. 간식 수레를 기다리는 학생들로 통로가 가득 차서 투명 망토를 입고 헤쳐나가기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아쉬웠지만 해리는 망토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다. 조금 전 기차 안을 가로질러 갔을 때보다 더 집요해진 모두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투명 망토를 입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따금씩 그를 더 잘 보려고 객실에서 뛰쳐나오는 학생들도 있었다. 오직 초책만이 해리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객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해리는 객실 유리창을 지나가면서 그녀가 결심이라도 한 듯 친구 메리에타와의 대화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았다. 메리에타의 얼굴에는 아직도 여드름의 이상한 형태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을 아주 두껍게 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가리지는 못했다. 해리는 슬며시 웃으면서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시오 객실에 다다르자마자 그들은 슬러그 혼이 초대한 사람들이 자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슬러그 혼이 보여주는 환영의 강도로 봐서는 해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가장 열렬했던 것 같았지만 우리 해리! 슬러그 혼이 해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그러자 벨벳으로 가려진 그의 배가 객실의 남은 공간을 모두 채우는 듯했다. 번들거리는 대머리와 풍성한 음색 콧수염이 햇빛을 받아 그가 입은 조끼의 황금색 다추만큼이나 빛났다. 만나서 반갑구나. 반가워. 그리고 네가 롱보통 군일 테지? 네빌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슬러그 혼의 손짓에 그들은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딱 2개 남아있던 자리로 가서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다. 함께 초대받은 손님들을 힐끗 둘러본 해리는 같은 학년의 슬리데린 학생을 알아보았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옆으로 길게 찢어진 키 큰 흑인 소년이었다. 해리가 모르는 7학년 남학생 2명도 있었고 슬러그혼 옆 구석 자리에 자기가 어쩌다 여기 오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의자 깊숙이 앉아있는 사람은 진이었다. 다들 아는 사이니? 슬러그혼이 해리와 네빌에게 물었다. 블레이즈 자비니는 같은 학년이니 물론 알 테고. 자비니는 아는 채는커녕 환영의 뜻도 전혀 내비치지 않았고 해리와 네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픈도르와 슬리데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극도로 싫어했다. 이쪽은 코맥 맥클레건이다. 혹시 오다가다 마주친 적이 없나? 덩치가 크고 철사처럼 꼿꼿한 머리카락을 가진 맥클레건이 손을 들어 보이자 해리와 네빌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쪽은 마커스 베일비란다. 혹시 서로 깡 마르고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벨비가 긴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여기 매력적인 어린 숙녀는 너를 안다고 하더구나. 슬러그 혼이 소개를 마쳤다.
지니가 슬러그원의 등 뒤에서 해리와 네빌에게 얼굴을 찡그러 보였다. 자, 이렇게 모여줘서 정말 기쁘구나. 슬러그원이 기분 좋은 듯 말했다. 이 자리는 너희 모두가 서로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야. 자, 냅킨 받으려무나. 나는 점심을 따로 싸왔어요. 내 기억으로는 간식 수레에 감초 마법 지팡이가 잔뜩 실려 있을 텐데 불쌍한 늙은이의 소화기관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 꽝공이었더니 벨비. 벨비는 깜짝 놀라더니 차가운 꽝고기 반쪽처럼 보이는 것을 받아들었다. 여기 마커스한테 내가 이 아이의 삼촌 데모클리스를 가르치며 흐뭇해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던 참이었다. 슬러그원이 롤빵이 담긴 바구니를 모두에게 돌리면서 해리와 네빌에게 말했다. 굉장히 뛰어난 마법사야. 뛰어나고 말고 멀린 훈장을 받고도 남을 사람이지. 삼촌은 자주 보고 지내니 마커스? 안타깝게도 벨비는 꽝고기를 한 입 가득 베어문 참이었다. 그는 대답을 서두르다가 너무 급하게 고기를 삼켰고 그 바람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 캑캑대기 시작했다. 안 아프리요. 슬러그원이 마법 지팡이로 벨비를 가리키며 침착하게 말했다. 벨비의 막힌 목이 곧바로 뚫리는 것 같았다. 아니요. 그다지 자주 뵙지는 못하고 있어요. 벨비가 눈물을 찔끔하며 헐떡거렸다. 뭐 그렇겠지. 무척 바쁜 모양이구나. 슬러그원이 캐묻듯이 벨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긴 그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투구꽃 마법약을 발명할 수 없었겠지. 제 생각에는 벨비가 입을 열었다. 그는 슬러그원과의 대화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꽝고기를 입에 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삼촌이랑 저희 아빠는 사이가 좋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는 게 별로. 슬러그원이 싸늘한 미소를 던지고 맥클레건에게 시선을 돌리자 벨비의 목소리가 움츠러들었다. 자, 네 얘기 좀 해보자, 고백. 슬러그원이 말했다. 나는 우연히 네가 삼촌 타리베우스와 자주 만난다는 걸 알게 됐단다. 타리베우스가 너와 함께 녹테일 사냥을 하는 아주 멋진 사진을 가지고 있었더구나. 노폭에서였던가? 아, 네. 진짜 재밌었어요. 맥클레건이 말했다. 베티스 씨랑 루퍼스 스크림저 씨도 같이 갔어요. 물론 그분이 총리가 되기 전의 일이지만요. 버티랑 루퍼스도 아는구나. 슬러곤이 활짝 웃으며 이번에는 파이가 담긴 작은 쟁반을 돌렸다. 어째서인지 쟁반은 벨비 앞을 그냥 지나쳤다. 어디 말해보렴. 해리가 추측했던 그대로였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유명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와 연줄이 있어서 초대받은 듯 했다. 지네를 제외한 모두가 맥클레건 다음으로 치조를 당한 자비니는 알고 보니 어머니가 유명한 미녀 마법사였다. 해리가 듣기로는 그녀는 7명과 연달아 결혼했고 남편들이 모두 불가사의한 죽음을 맞으면서 그녀에게 엄청난 액수의 금화를 남겼다. 다음은 네빌 차례였다. 아주 불편한 10분이었다. 유명한 오러인 네빌의 부모님은 벨라트릭스 레스트레인지와 죽음을 먹는 자 두어세계
고문당한 끝에 정신이 이상해졌던 것이다. 네빌에 대한 취조가 끝날 무렵 해리는 슬러그원이 네빌에 대한 판단을 미뤄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네빌이 부모님에게 재능을 조금이라도 물려받았는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럼 이제 슬러그원이 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를 소개하는 사회자라도 된 듯 앉은 자리에서 과장되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해리포터로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겉핥기만 했던 것 같은데. 그는 해리를 유난히 큼직하고 육즙이 많은 꿩고기라도 되는 양 잠시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을 이었다. 이제는 다들 너를 선택받은 자라고 부르더구나.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벨비와 맥클레건, 자빈이 모두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야 그렇지. 슬러그원이 해리를 자세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소문이 돌았으니까. 나는 기억하고 있단다. 그 끔찍한 밤에 릴리와 제임스에게 닥쳤던. 그런데 너는 살아남았지. 그리고 네가 보통 마법사들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자빈이는 비웃고 싶은 마음을 확연히 드러내는 작은 기침 소리를 내뱉었다. 슬러그원 뒤에서 화난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래 자빈이, 너한테도 재주가 있지.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라든가. 아, 이런. 슬러그원이 지니를 돌아보며 느긋하게 킬킬거렸다. 지니는 슬러그원의 거대한 배 너머로 자빈이를 놀아보고 있었다. 조심해야겠다 블레이즈. 내가 객실을 지나갈 때 보니 여기 어린 소녀가 아주 놀라운 박쥐 코딱지 마법을 썼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니까. 자빈이는 그저 경멸스럽단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아무튼 슬러그원이 다시 해리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올 여름에는 소문이 어마어마하더구나. 물론 뭘 믿어야 할지는 알 수가 없지. 예언자 일보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싣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하지만 목격자들의 수가 한두 명이 아닌데다 정부에서 상당한 소란이 있었고 네가 그 모든 일의 항복판에 있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구나. 해리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 말고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슬러그원이 그를 보며 활짝 웃었다. 아주 겸손하다니까. 아주 겸손해. 덤블도어가 너를 그렇게 예뻐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지. 그럼 네가 거기 있긴 있었던 게로구나. 하지만 나머지 이야기들은 물론 너무 충격적이라 뭘 믿어야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 그 전설의 예언 같은 건 예언은 못 들었어요. 네빌은 얼굴을 제라늄처럼 붉힌 채 말했다. 맞아요. 지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빌하고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선택받은 자니 뭐니 하는 헛소리는 다 그저 예언자일보가 평소처럼 지어내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너희 둘 다 거기 있었단 말이냐? 슬러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 지니와 네빌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하지만 둘은 부추기는 듯한 슬러그원의 미소에도 조개처럼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그래, 예언자 일보가 과장된 기사를 자주 싣는 건 사실이지. 슬러그원은 약간 실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제자 그웨녹이 했던 말이 떠오르구나. 물론
홀리헤드 하피스의 주장인 그 그웨독 존스 말이야. 그는 두서없는 이야기를 쏟아내며 장황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해리는 슬러곤이 그와의 대화를 다 마친 것도 아니고 네빌과 지니의 말을 납득한 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날 오후는 슬러곤이 가르쳤던 걸출한 마법사들의 일화와 함께 지나갔다. 그 제자들은 모두 슬러그혼이 호그와트의 민달팽이 클럽, 슬러그혼의 슬러그를 딴 명칭으로 슬러그는 민달팽이라는 뜻이다. 이라고 부르는 모임에 기꺼이 가입했다고 했다. 해리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좀이 쑤셨지만 예의를 지키면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내 기차가 또 한 번 길게 이어진 안개를 지나 붉은 석양 아래로 나오자 슬러그혼은 저녁 햇살에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런, 세상에 벌써 어두워지고 있구나. 등불이 켜진 것도 몰랐어. 모두 돌아가서 로브로 갈아입는 게 좋겠다. 맥클레건? 언제 들러서 녹테일에 관한 책을 꼭 빌려 가려오므나. 해리, 블레이즈, 지나가다가 언제든 들러라. 너도 마찬가지고 아가씨. 그가 지니에게 눈을 찡긋했다. 자, 가보려구나. 가봐. 자비니가 해리를 미치고 어둑어둑한 통로로 나가면서 그에게 심술궂은 눈길을 던졌다. 해리는 이자까지 붙여서 그 시선을 돌려주었다. 그와 지니, 네빌은 자비니의 뒤이어 통로를 되짚어 걸어갔다. 끝나서 다행이다. 네빌이 웅얼거렸다. 이상한 사람이야. 그치? 응, 좀 그래. 해리가 자비니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넌 어쩌다가 저기 있었던 거야, 지니? 내가 제컬라이어스 스미스한테 공격 마법을 거는 걸 저 교수님이 봤거든. 지니가 말했다. DA에 있던 그 후플루프 얼간이 기억나? 계속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잖아. 너무 짜증이 나서 결국에는 걔한테 공격 마법을 걸어버렸어. 그때 슬러그온이 들어온 거야. 방과후 징계를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공격 마법을 썼다고 날 칭찬하면서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 미친 사람 아니야? 어머니가 유명하다고 초대받는 것보단 훨씬 그럴듯한 이유인걸? 해리가 자비니의 뒤통수를 노려다보며 말했다. 아니면 삼촌이...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이를 다물었다. 무모하지만 멋진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어떤 생각이 막 떠오른 것이다. 잠시 뒤면 자비니는 슬리데린 6학년 객실로 돌아간다. 말포이가 거기에 앉아있을 것이다. 동료 슬리데린 학생들을 제외하면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만약 해리가 들키지 않고 그를 따라 그곳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뭐든 듣거나 볼 수 있지 않을까? 도착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건 사실이었다. 창밖을 획획 스치고 지나가는 풍경이 황량해진 것을 보면 호그스미스 역까지 30분 채 걸리지 않을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해리가 품고 있는 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 의혹들을 증명하는 일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너희들 이따가 보자. 해리가 숨쥐가 말하고는 투명 망토를 꺼내 몸에 둘렀다. 넌 뭘 하려고? 네빌이 물었다. 이따가 봐. 해리가 그렇게 속삭이고 되도록 조용하게 자비니의 뒤를 손살같이 쫓아갔다. 물론 기차가 덩컹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었다. 이제 통로는 거의 비어 있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로브로 갈아입고 소지품을 챙기러 객실로 돌아간 뒤였다. 해리는 자비니에게 몸이 닿지 않은 한에서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는데도 자비니가 문을 열었을 때 객실 안으로 들어갈 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자비니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해리는 황급히 발을 집어넣어 문이 닫히는 것을 겨우 막았다. 이 문이 왜 이래? 자비니가 미닫이 문으로 해리의 발을 계속 세게 찌으며 화를 냈다. 해리는 문을 잡고 힘주어 확 열었다. 여전히 손잡이를 잡고 있던 자비니는 옆에 있는 그레고리 고일의 무릎으로 넘어졌고 해리는 그 틈을 타서 객실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 자비니의 자리를 밟고 짐 선반 위로 뛰어 올라갔다. 고일과 자비니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두의 시선을 끌고 있어 다행이었다. 투명 망토가 펄럭이면서 발과 발목이 훤히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말포이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뛰어 올라가는 그의 운동화를 쫓는 것 같은 끔찍한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고일이 문을 쾅 닫으며 자비니를 떨쳐냈고 자비니는 잔뜩 헝클어진 채 자기 자리에 들썩 주저앉았다. 빈센트 크레브가 다시 만화책으로 시선을 돌렸고 말포이는 낄낄 웃으며 펜지 파키슨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은 채 두 자리를 차지하고 드러누웠다. 해리는 어느 곳 하나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투명 망토 아래에서 불편하게 몸을 웅크리고 펜지가 말포의 이마 위로 흘러내는 매끈한 금발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누구든 자기를 부러워할 거라는 듯 실실거렸다. 객실 천장에서 흔들리는 등불이 그 광경을 환하게 비쳤다. 바로 밑에서 크레브가 읽고 있는 만화책 속 글자들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자비니, 말포이가 말했다. 슬러곤이 왜 부른 거야? 그냥 연줄 좋은 사람들한테 알랑거리는 거랬겠지. 여전히 고의를 노려보고 있던 자비니가 말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지 못했지만 말포이는 이 이야기에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다. 너 말고 또 누굴 초대했는데? 그가 물었다.
그리픈도르의 맥클레건, 자비니가 말했다. 아, 그래? 걔네 삼촌이 정부 거물급 인사지. 말포이가 말했다. 레번클로에서 온 벨비라는 녀석도 있었고. 걘 아니야. 얼마나 멍청한데. 펜지가 말했다. 롱보텀이랑 포터, 그 위즐리 여자애도. 자비니가 말을 마쳤다. 말포이는 갑자기 펜지의 손을 옆으로 밀쳐내며 몸을 일으켰다. 롱보텀을 불렀다고? 그런 거 같던데. 롱보텀이 거기 있으니까. 롱보텀도 거기 있었으니까. 자비니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롱보텀이 뭐길래 슬러그원이 관심을 갖는 거지? 자비니가 어깨를 으쓱했다. 포터, 소중한 포터. 틀림없이 선택받은 자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겠지. 말포이가 이죽거렸다. 하지만 그 위즐리 계집애라니. 걔는 뭐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야?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 펜지는 곁눈질로 말포이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다. 블레이즈, 너도 걔가 예쁘다고 생각하잖아. 안 그래? 내 눈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 모두 아는데. 아무리 예뻐도 난 그런 더러운 현통 배신자한테는 손끝 하나 안 댈 거야. 자비니가 차갑게 말했다. 펜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말포이는 다시 펜지의 무릎을 베고 드러누워 그녀가 머리카락을 쓰다듬도록 내버려 두었다. 슬러그원의 취향이 딱하긴 하다. 어쩌면 노망이 난 건지도 몰라. 안타깝네.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작자도 전성기 때는 괜찮은 마법사였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슬러그원이 편애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거든. 슬러그원은 아마 내가 기차에 타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나 아니면 나라면 초대장을 기대하지 않을걸? 자비니가 말했다. 내가 그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슬러그원이 노트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더라고. 둘이 예전에 친했던 것 같은데 노트의 아버지가 마법정부에 체포당했다는 얘기를 듣더니 별로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어. 그리고 노트도 초대 못 받았잖아. 슬러그원은 죽음을 먹는 자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말포이는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유난히 재미있는 척하는 웃음을 억지로 내뱉었다. 그 작자가 뭐에 관심을 갖든 누가 신경이나 쓴대? 따지고 보면 대체 그 작자가 뭔데? 고작 교수일 뿐이잖아. 말포이는 허세를 부르며 하품을 했다. 내 말은 다음 학년이면 난 아예 호그와트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한물간 뚱뚱이가 날 좋아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다음 학년에는 호그와트에 없을지도 모른다니. 펜지가 말포이의 머리를 쓰다듬다 말고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뭐? 누가 알겠어? 말포이가 은근하게 희죽거리며 말했다. 내가 어쩌면 더 넓고 좋은 세계로 나아갈지. 투명 망토를 뒤집어 쓴 채 선반에 웅크리고 있던 해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 크레브와 고일은 얼빠진 얼굴로 말포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더 넓고 좋은 세계로 나아갈 그 어떤 계획을 모르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자비니조차 거만한 표정에 호기심을 내비쳤다. 펜지는 말포이의 머리를 다시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지만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었다. 그 말은 그분을 위해? 말포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머니는 내가 학업을 끝마치기 바라시지만 개인적으로 요즘엔 그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 내 말은 생각을 해봐. 어둠의 왕께서 세상을 차지하시면 OWL이나 NEWTN 몇 개를 받았는지 신경이나 쓰실까? 당연히 아니지. 그분을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그분께 얼마나 큰 헌신을 보여드렸는지 그것만이 중요할 거야. 그리고 네가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빈이가 가차없이 물었다. 아직 완전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16살짜리가 내가 방금 한 말 못 들었어? 그분께서는 나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그분께서 내가 바라시는 일은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지도 몰라. 말포이가 조용히 말했다. 크레브와 고일은 둘 다 가고일처럼 입을 쩍 벌린 채 앉아 있었다. 펜지는 이렇게까지 멋진 사람은 처음 본다는 듯 말포이를 내려다 보았다. 호그와트가 보인다. 말포이는 자기 말이 만들어낸 효과를 확실히 즐기며 어두워진 창밖을 가리켰다. 로브를 입는 게 좋겠어. 해리는 말포이를 보느라 너무 정신이 팔려서 고일이 짐가방으로 손을 뻗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고일이 짐가방을 확 끌어내리며 해리의 옆머리를 세게 쳤다. 해리는 너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헉 소리를 냈다. 말포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선반을 올려다보았다. 해리는 말포이가 두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투명망토 아래에 숨어 있다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슬리데린 무리에게 발각되는 것은 썩 마음에 드는 상황이 아니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있고 머리는 여전히 욱신거리는 와중에도 투명망토가 들춰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는 마법 지팡이를 꺼내 들고 숨을 참으며 기다렸다. 다행히 말포이는 소리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로비를 거치고 짐 가방을 잠그더니 기차가 덩컹거리며 기어가는 속도를 늦추자 두꺼운 새 여행용 망토 깃을 여몄다. 해리는 통로가 다시 붐비는 모습을 보면서 헤르미온느와 론이 그의 짐을 승강장으로 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객실이 빌 때까지는 지금 이곳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기차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덜컹하더니 완전히 멈춰섰다. 고일이 문을 벌컥 열더니 힘으로 2학년 학생 무리를 밀치고 비켜선 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크레브와 자비니가 그 뒤를 따랐다. 먼저 가. 말포이가 잡아달라는 듯 솜을 내민 채 기다리고 있던 펜지에게 말했다. 좀 확인할 게 있어서. 펜지가 객실을 나갔다. 이제는 해리와 말포이 둘만이 객실에 남아 있었다. 학생들은 줄지어 통로를 지나 어두운 승강장에 내려섰다. 말포이가 객실 문으로 다가가더니 통로에 있는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블라이드를 내렸다.
그러고는 허리를 구부려 짐 가방을 다시 열었다. 해리는 선반 가장자리 너머로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조금 전보다 더 빠르게 두근거렸다. 말포이가 펜지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게 뭘까? 그가 꼭 고치고자 했던 그 정체 모를 고장난 물건을 이제 보게 되는 걸까? 베트리플쿠스 토탈루스! 돌연 말포이가 해리에게 마법 지팡이를 겨뤘다. 해리는 단번에 온몸이 마비되었다. 화면이 느리게 돌리듯 그가 선반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더니 바닥을 뒤흔드는 고통스러운 충격과 함께 말포이의 발 앞에 쿵 떨어졌다. 투명 망토가 몸 아래 깔리면서 쥐가 나 무릎 꿇은 자세로 웅크린 그의 전신이 드러났다. 해리는 근육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씩 웃음 짓는 말포이를 올려다 볼 뿐이었다. 그럴 줄 알았지. 말포이가 이기양양하게 말했다. 네가 고일의 짐가방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어. 자빈이가 돌아왔을 때 공중에서 뭔가 하얀 게 휙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고.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해리의 운동화에 머물렀다. 자빈이가 돌아왔을 때 문을 막은 게 너였지? 그는 해리를 잠시 살펴보았다. 넌 중요한 얘기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포터. 하지만 이왕 널 잡았으니 그가 해리의 얼굴을 세차게 짓밟았다. 해리는 코가 부러지는 것을 느꼈다. 사방으로 피가 튀었다. 이건 우리 아버지에 대한 복수다. 자, 어디 볼까? 말포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해리의 몸 밑에서 투명 망토를 끌어내 그에게 덮어씌웠다. 기차가 런던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중에 보자, 포터. 아니, 이제 못 보려나? 말포이는 해리의 손가락을 일부러 짓밟으면서 객실을 나갔다. 오늘 해리포터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민달팽이 클럽은 다 읽어드렸고요. 그럼 내일은 이어서 승리를 거둔 스네이프까지만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그리고 9장 혼혈 왕자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윤슬님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되게. 제가 사실 해리포터를 안 읽어봤거든요. 영화를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뭔가 성별을 유추하면서 해가지고 목소리가 막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우, 더워.
세계관이 있는 작품이라 이해하긴 어렵지 않으셨는지요? 근데 해리포터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어렵진 않더라고요. 대충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렇게 유추는 가능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대략 아니까 뭐 다행이죠. 근데 말포이 연기하는 게 참 재밌네요. 아우 더워. 네, 그러면 오늘 해리포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